민주당에서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목소리 임미애 의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잠깐 박수민 의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소득세율 내리진 않은 거 맞습니다. 맞죠? 아까 소득세율 인하했냐, 안 하셨다 이렇게. 네네. 예,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구간 조정은 했습니다. 맞죠? 네, 구간 조정은 네. 좀 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의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인하 조치는 있었습니다. 맞죠? 네, 예. 미세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그게 법인세율은 1% 내렸는데 이 1% 내린 거 가지고 24.6조가 줄어드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법인세율은 1% 내렸지만 실제로 법인세를 과세 대상을 계산하는 방식은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소득과 영업외소득에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를 도입해서 영업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났어도 영업외소득에서 플러스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합산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영업외소득 부분을 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줄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일부 그런 부분 적절한 맞는 예. 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덜 거친 거 가지고 왜 정부에다 탓을 하냐라고 오해하실까 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제가 박수민 의원 말씀에 동의한 이유는 네. 전체적으로 저 세수가 감소된 것은 결손이 난 거는 저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자체가 세입 예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는 모두 저기 세입 예산에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6.4조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가 예, 맞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것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오해할까 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건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23년도 결산을 해보니 56.4조라는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총리께서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도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보니까요. 저렇게 많은 세수 펑크가 난 적이 없어요. 17년도에 14.3조, 그다음 18년도에 25.4조 정도가 났고 그리고 23년도에 56.4조의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분명한 거는 정말 많이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22년도 말에 우리는 국회에서 예산심의 의결을 했고 그런 후에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56.4조의 펑크가 발생했는데 그럼 이 펑크를 어떻게 행정부가 처리했느냐, 어떻게 대응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이 23년도부터 22년 세법 개정에 의해서 23, 24, 25, 26, 27년도 5년간의 누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세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수 결손의 65%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재정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나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리께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고는 그건 어느 나라든지 22년도, 23년도는 글로벌 복합이익입니다. 맞습니다. 그에 따라 나오는 세수의 영향은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자산시장의 충격으로 오기 때문에 어느 나라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 굉장히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6.4조의 이 펑크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이 56.4조의 세수 펑크가 왜 발생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질의를 드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다른 의원들께서 다른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의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수 펑크 발생했을 때 왜 이렇게 대응하지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에요. 국가재정법 88조에는 국세 감면에 대한 제한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23년도부터 보면은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를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23년도 법정 한도는 14.3%인데요. 감면율은 15.8%입니다. 24년도 법정 한도는 14.6%입니다. 그런데 감면율은 15.3%입니다. 23년도 감면액은 69.8조고요. 24년도 감면액은 71.4조입니다. 저는 총리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세 감면액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 저희는 보고 있는데 총리 인정하십니까? 제가 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그 한도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좀 답변을 좀 드리겠으면 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그 예결위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저희가 그 예상했을 때의 경제 성장률은 1.6%였고요. 네, 아니 그 노력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결국 금리가 제가 국제 경기와 한국의 경기 상황이 달랐다라든가 국제 경기는 좋았는데 한국 경기가 나빴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펑크난 세수를 행정부는 어떻게 처리했느냐라는 것에 관점을 두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법에 의하면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국세 감면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 이것이 법정 한도를 초과돼서 운영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아마 규정을 정확하게 보시면은 아마 그 재정법이 그 퍼센티지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가 아마 않을 겁니다. 그 퍼센티지를 뭐 넘지 않도록. 총리께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네,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답변하시죠. 뭐 국가재정법상 이런 조항에 대해서 제가 준수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 조항을 물어보시니까요. 네. 88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비율이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는 물론 제가 권고라고 해서 제가 이걸 갖다 가볍게 본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 조항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얘기는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리하게 감세 혹은 세율은 조금 낮추지만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금에 손을 대는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따져보면 결국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세금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수 결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세수 결손을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지방에 내려보내야 할 돈, 지방에 내려보내겠다고 약속한 18.6조 안 내려보내셨고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8.6조 원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체국 보험 적립금 2,500원 땡겨 썼고요. 타 회계나 기금에 보내야 할 돈 6.2조 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문제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지방에서 살림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2023년 9월 18일 날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총리님께서 추경은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기재부에서 9월 18일 날 윤석열 정부의 이 2024년 세수 재축의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방교부세가 세수 감소에 연동해서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23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추경 없으니까 아껴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예산은요,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을 최대한 집행하는 권한이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승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것을 급하다고 왼쪽 주머니에 옮겨놓고 뺏어 쓰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기준해서 17개 시도와 234개의 시군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어떤 의결을 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9월 달에 갑자기 지방을 향해서 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겠다, 추경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9월 27일 날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업무 연락을 통해서 23년 당초 예산액에서 보통교부세는 16.0%, 부동산 교부세는 18.3%를 조정할 거고 그 사실을 시도를 경유해서 시군구까지 안내했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차관님 계신가요? 네, 차관 있습니다. 네, 9월 27일 날 이런 공문 내려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전자문서로 통해서 내려갔습니다. 전자문서로 내려보냈나요? 아니면은 전자문서로 갔습니다. 문서로 내려가셨나요? 예. 문서는 어떤 권위를 갖나요? 권위라고 하시면 문서가 갖는 그러니까 법적인 이 권한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국가 재추계에 따라서 관련 내용들이 사전 안내를 했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발표는 있었고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한 것은 교부금을 정상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의결을 했는데 어떤 권한으로 27일 날 시군구까지 교부금을 깎아서 내려보내겠다라는 통보를 하신 건가요? 국가재정법에 있는 불용하는 그 권한에 따라서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불용하게 되면은 추경을 통해서 불용을 결정하고서 예산 집행을 조정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국가재정법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이 만약에 교부금이 적게 내려갈 거면 광역 시도에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부금이 줄 것에 대비해서 이것은 사업을 삭감하겠다, 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결정한 다음에 의회 의결을 통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 23년도에 단 한 차례도 추경을 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도 교부금이나 교육재정 교부금을 깎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지 않았는데 행안부는 어떤 권한으로 그것을 공문을 통해서 내려보내신 건가요?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는 총리의 그 발언에 근거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 건가요?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국가재정법에 따른 불용할 수 있는 그 조항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불용은 누가 결정하나요? 전체적으로는 재정당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불용 결정은요, 예산을 주기로 결정했으면 그 예산을 쓰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왜 국회가 의결을 했는데 행정부에서 불용 결정을 하는 거죠? 행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불용 결정을 하십니까? 의회에서 결정하지 않았는데 결정한 금액과 또 다른 금액을 내려보내는 걸로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의결을 받았어야지요. 불용 결정 여부를 왜 행안부가 하십니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교부세법에 있는 내용하고 국가재정법에 있는 근거 규정이 좀 다릅니다. 그럼 지방교부세법 한번 볼까요? 네. 그 행안부 차관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보면은요.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3년도에 행안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면요. 1, 4분기 중에서 3, 4분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교부세를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18일 날 기재부의 발표를 통한 다음에 이후에 교부금을 줄이겠다라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아우성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요, 예산 없으니까 야간에 순찰자 돌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방관들은 출동수당이 없어졌다고 난리였습니다. 이 기사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계속적으로 언론을 달궜던 내용인데 행안부 차관님 기억 없으십니까? 저 조치가 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행안부가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지방재정법을 어기면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교부금을 임의로 불용 처리함으로써 지역에선 저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각각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왜? 9월 달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었거든요. 9월 달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집행되었다는 소리는 10월 달에도 그러하게 집행이 될 거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총리님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여전히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편성하지 않으신 건가요? 분명히 의원님 걱정과 우리 집행한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추경을 하게 되면 결국 국채를 늘리는 것 이외에는 딴 방법은 없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잠깐만요. 총리께서는 지금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까 봐 추경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이 덜 거치면 국채를 발행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세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방정부에 명확하게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세출을 줄여야 되고 지방세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부금을 내려보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거는 저는 보면서 지방의원을 해본 나도 이해하는 건데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거 완전 아마추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리고 추경은 없다라고 얘기한 대통령의 그 발언이 행정부 전체에 재정 운용에 있어서 법도 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은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서 행정부는 이 예산이 제대로 쭉 예상한 대로 못 갈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기금 같으면은 20% 내에서는 세출 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유연성 조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차관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모든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그런 유연성 내에서 정부로서는 빚을 낼 것인지 아니면 추경을 해가지고 그걸 총리께서 것인지. 이후에 왜 추경을 하지 않고 임의로 그렇게 교부금을 삭감 불용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서면 답변서를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교부세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엔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헌법 위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